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 중기 깊은 산골짜기에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기암절벽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 바깥 세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에는 연아라는 소녀와 그녀의 외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은 웃음을 지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녀였습니다. 20살이 된 연아는 비록 눈은 보지 못했지만 손끝에 감각이 남달랐고 귀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비가 곧 내릴 것 같아요. 개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연아의 말에 외할머니는 빨래를 서둘러 걷어들였습니다. 외할머니는 다리를 절었기에 집안일은 대부분 연아가 도맡아 했습니다. 연아는 집 주변에 약초를 기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눠주며 지냈습니다. 연아야, 너의 마음씨가 얼마나 고우면 하늘도 너의 말을 들어주는지. 이 할미 늙은 다리가 오늘따라 더 아프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약을 다려드릴게요. 할머니, 다리가 아프신 날은 측백나무 껍질과 당귀를 달인 차가 좋대요. 연아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을 한 번만이라도 눈으로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별빛은 어떤 모습일까? 꽃은 어떤 색깔일까? 할머니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연아는 가끔 밤하늘을 향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물동이를 쏟아붓는 듯한 빗소리에 연아는 할머니가 깊이 잠들었음을 확인하고 비를 맞으며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연아는 빗소리가 좋았습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 시냇물에 빗방울이 닿는 소리, 그것은 연아에게 세상의 색깔을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아, 갑자기 들려온 신음 소리에 연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신음 소리였습니다. 연아는 지팡이를 더듬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신지요? 괜찮으신가요? 대답이 없자 연아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젖은 옷을 입은 사람이 시냇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아는 놀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몸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열이 심하시네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연아는 온 힘을 다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연아는 자신이 매일 걷던 길을 기억하며 낯선 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연아는 그 사람의 체온이 점점 더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다친 사람이 있어요. 외할머니는 놀라 문을 열었고 연아는 낯선 이를 방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젊은 남자였고 고운 옷차림에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양반집 자제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이 너무 심해요. 할머니, 제 약초 상자에서 쑥과 갈근 그리고 매실청을 꺼내주세요. 연아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 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밤새도록 연아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젊은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셨군요. 다행입니다. 여기는 산골 마을의 작은 집이에요. 제 이름은 연아라고 합니다. 어제 시냇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어요. 젊은이는 고개를 돌려 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맑은 눈동자가 자신이 아닌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관찰사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산적들에게 쫓기다 다치고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아직 열이 있으시니 조금 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죽을 끓였으니 드셔야 해요. 연아는 그릇에 죽을 담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며 그녀가 맹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길은 정확했고 방 안을 거침없이 다녔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열린 그날부터 도윤은 연하의 집에서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이 연하의 집에서 지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걸을 수조차 없었던 도윤은 이제 마당을 천천히 거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하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어떻게 이렇게 약에 대해 많이 아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배웠어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 할머니께서 약초의 향과 질감을 알려주셨죠. 나중에는 혼자서도 약초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하의 손가락은 민첩하게 약초의 잎과 줄기를 다듬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눈이 보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도령은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일이지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책을 읽는 일이랍니다. 도윤은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여태껏 글을 읽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연하 아가씨에게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연하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마을에 약초를 전하러 간 사이 두 사람은 마당의 오동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집을 읽어주었고 연하는 눈을 감고 그 말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매화꽃 흩날리는 봄바람에 그대 생각 간절하네.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앞에 매화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도윤 도령, 매화꽃은 어떤 색인가요? 하얀색입니다. 눈처럼 하얀 꽃잎이 가지마다 피어 있지요. 그리고 그 향기는 도윤은 말을 이어가다 문득 멈추었습니다. 연하가 매화꽃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령님의 말씀을 통해 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연하의 말에 도윤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세상의 모든 색과 모양을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윤은 연하의 아름다움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비록 연하는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마음씨, 불평 한 번 없이 밝게 웃는 모습,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도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연하도 도윤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비록 도윤이 자신의 성씨와 집안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연하는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양반가의 자제임을 짐작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도윤 도령, 이제 몸이 많이 나으셨으니 곧 떠나실 건가요? 어느 날 연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 시험 날짜를 놓쳤지만 그것보다 연하를 떠나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아직 조금 더 있고 싶습니다. 도윤의 대답에 연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연하의 집에 머물며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연하는 도윤에게 약초의 쓰임새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연하야,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젊은 남녀가 한 지붕 아래 오래 지내는 것은 좋지 않아. 어느 날 외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도윤 도령이 아직 완전히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도윤은 이미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연하를 뒤뜰로 불러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연하의 검은 눈동자에도 별빛이 비쳤습니다. 연하 아가씨, 제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의 고백에 연하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같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윤 도령, 저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도령님과 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윤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연하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제가 도령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연하의 손가락이 도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령님은 정말 잘생기셨군요. 연하의 말에 도윤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하의 손가락이 그의 미소를 느꼈습니다. 연하 아가씨,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다시 돌아와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사랑했지만 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 해도 자신의 존재가 도윤 도령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령님, 약속은 하지 말아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연하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와 연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여름이 깊어갈 무렵 도윤은 연하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관찰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도윤 도령, 꼭 급제하셔서 돌아오세요. 연하는 도윤을 위해 직접 만든 부적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밤마다 정성껏 바느질한 것이었습니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윤은 부적을 가슴에 품고 연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연하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도윤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관찰사와 어머니 한씨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실종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다. 산골 마을의 맹인 소녀가 너를 구했다고 들었다. 관찰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관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내가 어찌 맹인 평민을 아내로 맞이한단 말이냐? 게다가 내 혼처는 이미 정해져 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다른 혼인이 정해져 있다니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연하는 제 목숨의 은인이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완강했습니다. 도윤은 절망 속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을이 오고 도윤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마음은 연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돌아가 자신의 급제 소식을 전하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우연한 기회에 연하는 도윤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온 행상인으로부터 관찰사의 아들 이도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도윤 도령이라. 그렇구나. 도윤 도령은 이름을 숨기셨던 거였어. 연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찰사 댁의 아들과 맹인 평민 소녀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이 돌아오기 전에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고. 할머니, 저 떠나려 합니다. 도윤 도령이 돌아오시기 전에. 외할머니는 연하의 결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녀 또한 관찰사 댁의 아들과 맹인 소녀의 사랑이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냐, 연하야? 네, 할머니. 도윤 도령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하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에게 읽어주던 책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연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먼 해안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약속대로 연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긴 것은 텅 빈 집과 외할머니의 슬픈 얼굴뿐이었습니다. 연하가 떠났습니다, 도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연하가 도령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도령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며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연하를 찾지 말아주세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하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연하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대신 써준 것이었습니다. 도윤 도령께 저를 구해주시고 세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령님은 제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도령님의 앞날에 제가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하올림. 도윤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연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그였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연하를 그리워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연하가 준 부적을 쥐고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너가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나라도 그녀를 찾아보마. 도윤의 어머니 한씨 부인은 아들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편 관찰사에게 아들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관찰사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한씨 부인은 몰래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연하가 살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사랑한 소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에 연하라는 맹인 소녀가 살았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한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하 아가씨요? 아, 그 착한 아이. 몇 달 전에 떠났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쉬운 일이지요. 그 아이가 있을 때는 마을에 병자가 생기면 언제나 약초를 나눠주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답니다. 그 아이가 맹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약초를 구분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나요? 한씨 부인은 궁금했습니다. 마을의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연하 아가씨는 눈은 보지 못해도 손끝 감각이 남달랐지요. 약초의 잎과 줄기만 만져봐도 어떤 약초인지 알았답니다. 그리고 마음씨가 정말 고왔어요.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길을 청소하고 우리 마을의 보물 같은 아이였지요. 한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연하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연하의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연하 아가씨는 어디로 가셨나요? 제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품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 연하를 찾으시오? 저는 연하 아가씨를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연하 아가씨에게 신세를 졌다고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연하는 남쪽 해안가 마을로 갔다고 했소. 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오. 그 아이는 자신 때문에 도윤 도령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떠났소. 한씨 부인은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연하가 자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연하 아가씨를 꼭 찾아서 데려오겠습니다. 우리 도윤이도 연하 아가씨 없이는 웃지 않습니다. 외할머니는 한씨 부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연하가 떠나기 전에 남긴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연하가 남긴 것이오. 도윤 도령에게 전해달라고 했소.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난 후에 도령님이 오셔서 바로 주지 못했소. 한씨 부인은 보따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연하가 직접 지은 시가 적힌 종이와 도윤이 연하에게 읽어주었던 시구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연하의 마음을 느끼며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관찰사를 설득하여 연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연하라는 소녀를 직접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리워할 정도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관찰사는 한씨 부인의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맹인 평민을 며느리로 들이면 우리 가문에 어떤 소문이 퍼지겠소. 게다가 아들의 출세에도 방해가 될 것이오. 출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들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도윤이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보시지 않으십니까? 한씨 부인의 간절한 말에도 관찰사는 완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찰사는 아들 도윤이 밤마다 연하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낮에는 관직에 충실했지만 밤이 되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연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도윤은 아버지에게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관찰사는 아들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직접 그녀를 만나보시지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시 부인의 말에 관찰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소. 내가 직접 그 소녀를 만나보리다. 하지만 만약 그 소녀가 정말로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말은 없소. 한시 부인과 도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연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남쪽 해안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도 약초를 모으고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항상 도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아 아가씨, 오늘도 바다에 나가시나요? 마을의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그녀에게 도윤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오늘도 바다에 인사하러 가려고 해요. 연하는 지팡이를 짚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 바람을 타고 오는 소금 냄새. 이 모든 것이 연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가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분명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도윤의 목소리에 연하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도윤 도령님이신가요? 그래요. 저입니다. 이도윤입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도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연하 아가씨가 떠난 후 저는 모든 해안가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손끝으로 약초를 구분하는 소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도윤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하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하 아가씨, 이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 부모님께서도 아가씨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보다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렸습니다. 도윤 도령님, 저는 신분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도령님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을 뿐입니다. 도령님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 어머니께서는 이미 아가씨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아가씨를 직접 뵙고 대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도령님의 부모님을 뵙겠습니다. 제 마음과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맹인이지만 제 마음만은 누구보다 밝게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연하 아가씨, 제가 맹세합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연하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관찰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찰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연하는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비록 양반가의 대문 앞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연하 아가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윤은 연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시 부인과 관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가 말하던 그분이냐? 관찰사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연하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네, 대감마님. 연하라고 합니다. 관찰사는 연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우리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오. 관찰사의 질문에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도윤 도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제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그분의 고결한 인품과 따뜻한 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우려하여 떠났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도령님의 행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곁에 머무는 것이든 떠나는 것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연하의 말에 관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말투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느껴졌으며 매우 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토록 순수하고 깊을 줄이야. 내가 잘못 판단했구만. 인정하지. 관찰사의 말에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시 부인은 연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연아야, 이제 우리 집의 식구가 되었구나. 내가 도윤이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날 밤 도윤은 연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하 씨, 제가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연하 씨의 눈을 한번 진찰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연하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평생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혹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도령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도윤은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그는 연하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첫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연하와 도윤의 혼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관찰사는 처음에는 큰 혼례를 계획했지만 연하의 소망에 따라 검소하게 진행했습니다. 대신 혼례에 쓰일 비용으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연하는 한양의 유명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원은 옆 나라에서 새로운 의술을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소? 의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각은 매우 예민합니다. 의원은 연하의 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있어. 부인의 눈은 막이 덮여 있을 뿐 안의 구조는 멀쩡한 것 같소. 내가 그 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보겠소. 연하와 도윤은 희망에 부풀었지만 수술은 위험했습니다. 실패하면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매우 불안해하는 연하 부인에게 남편인 도윤이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마음을 조이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나 부인 곁에 있을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영혼이 제가 사랑하는 부인의 본질이니까요. 우리는 지금처럼, 아니 앞으로 더욱 깊은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연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나리.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나리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의원은 특별한 약재를 가져와 연하의 눈에 바르고 조심스럽게 막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눈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붕대를 감고 있어야 하오. 그리고 천천히 빛에 익숙해져야 하오. 일주일이 지나고 연하의 붕대를 풀 시간이 왔습니다. 도윤은 연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었소? 의원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의원은 천천히 붕대를 풀었습니다. 연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시오. 의원의 말에 연하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흐릿하지만 연하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나리.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눈, 코, 입. 그녀가 손으로만 느껴왔던 그의 얼굴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부인, 볼 수 있으신가요?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리. 볼 수 있어요. 나리께서 정말 잘생기셨네요. 도윤은 연하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하는 점점 더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꽃의 색깔, 하늘의 파란색, 밤하늘의 별.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관찰사와 한씨 부인도 연하가 시력을 되찾은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연하를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했습니다. 연아야,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니? 어느 날 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연하는 그녀를 치료해준 의원에게 제자로 들어가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손끝 감각과 약초에 대한 지식으로 빠르게 의술을 익혔습니다. 몇 년 후 연하는 유명한 여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눈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도윤은 관직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면서도 아내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나리 덕분입니다. 아니요. 부인의 노력과 용기 덕분입니다. 부인께서 저를 구했던 그날부터 저는 부인의 빛나는 마음에 끌렸지요. 연하와 도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 키웠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연하는 종종 자신이 맹인이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에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나는 세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연하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와 도윤은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변함없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처음 만났던 시냇가를 찾아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부인,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부인께서 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까요. 인연이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어져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서로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도윤은 연하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따스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연에 매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하와 도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늙어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했고 연하의 의술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되찾았습니다. 도윤도 관직에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머리가 하얗게 샌 노부부가 되었을 때도 도윤은 매일 아침 연하에게 꽃 한 송이를 꺾어다 주었고 연하는 저녁마다 도윤에게 따뜻한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시냇가에 앉아 손을 잡고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연하와 도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닌 마음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됩니다. 연하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도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장애는 한계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하는 시력 대신 예민한 손끝 감각과 귀로 세상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키웠습니다. 셋째, 진정한 용기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연하와 도윤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연하와 도윤처럼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